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시댁도 가족이라고 믿고 열심히 챙겼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심한 모욕과 배신밖에 없네요. 남편과 저는 공통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3년을 연애했지만 결혼 전 시댁에 놀러 갔을 때도 상견례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 사정이 그렇게 엉망진창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돈은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저희 부모님이야 원래 꾸미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항상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도 사치품보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자란 터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치는 고기 사 먹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나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와는 결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브랜드 이름 정도는 아니까 몸에 감은 게 명품이구나. 집이 그래도 못 살지는 않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허투루 돈 쓰는 걸 싫어하셨기에 저희가 결혼할 때에도 형식적인 예물예단 교환은 생략을 원하셨고 다행히도 시댁에서 동의해 주셔서 집과 혼수에 있어서만 남편과 돈 되는 대로 둘이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부드럽게 진행하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냐고요. 정확하게 모르기도 했고 구태여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못 느껴서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다시 여쭤보니 식장에 화환이 많아서 그냥 궁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궁금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저희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한창 회사원 영해야 하는데 꼬인 거 아니냐면서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서도 제 회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출퇴근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태교에 집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내서 남편과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창 식사 준비셨고 저보고는 움직이지 말고 식탁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떡하니 저보라고 펼쳐둔 모양새의 신용카드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뇨? 60대 아주머니가 뭘 하셨나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생활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꼼꼼히 읽어보기도 여쭤보기도 좀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은 별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우연히 아까 고지서를 봤는데 금액이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연을 줄줄 읊으시더라고요. 요지는 오랜 친구 아들이 아픈데 그 집은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통화를 마치고 시부모님의 재정 상태에서 대해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연금 받는 거랑 자기한테 용돈 받는 거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애 키운다고 돈 없어서 용돈도 안 드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자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카드값에 용돈 조금 더 얹어서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쓰시고 나중에 여유 있으실 때 돌려달라고요. 저는 엄마와 항상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그날도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달은 시어머니 도와드리느라 목돈 들어가서 투자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건은 그냥 드렸다 치고 다음부터 큰돈 오가면 차용증 꼭 쓰라고요. 가족인데 그렇게 해야 하냐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회사 차릴 때도 우리한테 차용증 쓴 거 기억 안 나냐면서요. 저는 아차 싶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한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제가 당장은 어렵고 조만간 한번 방문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니 그냥 이체만 하면 되는데 무슨 방문이냐고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의할 것도 있고 해서
어차피 방문 드려야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흘 후에 시아버지를 만나러 시댁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고 난 후 저에게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가능하겠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지시면서 표정이 확 구겨지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 돈의 자금 출처가 다 어머니여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들릴 듯 말 듯하게 꿍시렁거리시면서 사인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친한 친구 수술비이길래 5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대신 내주는 건지 상당히 궁금했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한 소리 들을까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우이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 왕래도 그렇게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하니 조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좀 다쳐서 부모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도 없어서 나한테 전화한 것도 수상하고 100만 원 때문에 차용증 쓰자고 한 것도 애매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에서 제가 얼마부터 차용증 쓰나 확인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날 그렇게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하니 당황하며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야금야금 가져가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액으로 계속 갚는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요. 저는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앞으로 평생 봐야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드렸습니다. 저희는 원래 부모님 각자 챙기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되었고 저는 귀여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조리원에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접객실 문 열기 전에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아버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셨죠.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라도 많으니까 다행이지 돈도 없는데 딸 낳으면 원래 소박 맞는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이런 데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며 다그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이중성에 정말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후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에게서 빌린 모든 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피드백이 상당히 빨리 오더라고요. 저한테 2년 전년 찾으시면서 어디 아들도 못 낳는 게 어른한테 돈 타령이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는 자기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보내냐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녹음한 걸 다 들려줬습니다. 잠깐 주춤하더니 저보고 그러게 누가 딸 낳으라고 했냐고. 자기 부모님은 지금 내용 증명 받고 혈압 올라서 누워 계신다고 빨리 전화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까지 한패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 얼굴 더 보고 있으면 험한 말만 나올 것 같아서 그 길로 아이 데리고 친정 와서 소송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은 건지 시부모부터 해서 남편까지 골고루 전화가 오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귀책 배우자로 저에게 위자료까지 뱉어낼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통해 최근 근황 들어보니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었던 시댁은 결국 전세집 빼서 월세로 옮기고 남편은 시부모 대신 부채 상환하느라 퇴근하고 배달 뛴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집안이 비슷해야 결혼하고도 잡음이 안 나오나 봅니다. 확인 못하고 결혼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